퀴즈쇼 참가자 여러분, 물리교육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지금자 부산대 물리교육과 김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리퀴즈쇼는 저희가 오늘 진행할 물리 실험을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맞혀보는 그런 퀴즈쇼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물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한번 맞춰볼 텐데요. 안 들어보신 분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하신 분이 12분 계시네요. 더 참여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이 퀴즈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 간단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문제와 답, 그리고 폰에서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고 신중히 생각하신 다음에 맞는 답을 골라 폰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른데요.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퀴즈를 위한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저를 소개했는데요. 과연 제가 어떤 거라고 소개를 드렸을까요? 1번 물리학과, 2번 물리교육과, 3번 물리치료과, 4번 나노 물리학과. 벌써 팜플렛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얘기를 해보시고 네! 정답은 물리교육과였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물리교육과로 물리가 어디까지 주기 위한 작업들을 배우게 네,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걸 하면 다음에는 순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1등은 996점. 마크 좋아하시나요? 마크 게임 어디 계신가요? 마크 좋아하시나요? 마크가 갓겜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당 다라다라 정당님. 네, 2등 하신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정당 다라다라 정당님. 네, 저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넣었습니다. 점수는 맞추면 받을 수 있고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을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맞히거나 연속으로 맞추면 조금의 추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용법을 알았으니 제대로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고르는 시간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빠르고 신중하게 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험은 3개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총 9문제의 퀴즈를 맞추게 될 겁니다. 몇 문제라고요? 9문제! 목소리가 작습니다. 몇 문제? 9문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데렐라의 난쟁이는 몇 명일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나갑니다. 넘어가버렸네요. 정답은 0명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난쟁이가 없죠. 백설 문제의 난쟁이가 7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는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개념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오늘의 슬로건 당신은 내를 의심해라 라는 말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을 신중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퀴즈쇼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신기한 실험들과 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장르가 조금 소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한번 치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놓고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실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힘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라니 요즘 같은 상황에 귀신이라도 있을 건데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자 최은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지 않는 힘 실험을 맡게 된 실험자 최은규라고 합니다. 자, 생수통이 나와 있죠? 자, 바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생수통을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입으로 빨아들인다, 2번 손으로 누른다, 3번 마법을 사용한다, 4번 불을 지핀다. 이렇게 빨리 오, 다들 정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을 지핀다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택지로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을 모셔서 도전해볼까요? 그 나중에님 혹시 한번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뭘 대단한 걸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시간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건 제가 알 거고요. 혹시 근데 대단한 할줄 모르겠습니까? 마법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아쉽네요. 그러면 손으로 한번 찍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주시겠어요? 네, 누르지 마시고 그렇게 손으로만 한번 찍어서 보시겠습니다. 오. 찍어줬던 것 같긴 한데요. 생각보다 대단하죠?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지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죠? 자, 이렇게 간단한 제스처로 불을 피워서 이제 찌그러뜨릴 건데요. 자, 이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은 불을 사용하는 실험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따라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통제된 환경에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 및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상태로 숙련자가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부로 따라하지 말아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코올입니다. 이 알코올을 30분 안에 골고루 먼저 뿌려줍니다. 자, 골고루 뿌려주고요. 조금 더 올라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불을 붙여야겠죠? 불을 붙이는데요. 자, 불이 붙었습니다. 오. 이걸 이렇게 불도로 나눠주게 되면 텍스통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놀 수가 있죠. 자, 실험 성공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이거는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 성원의 힘으로 바로 키워서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텍스통을 찌그러뜨린 힘은 무엇일까요? 1번 산성력, 2번 장력, 3번 압력, 4번 열정과 노력.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의료 실험자님의 노력이 참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답은 무엇인지 3초 뒤 나오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무도 제목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답은 압력이었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은 많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압력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압력은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보통 이제 물체의 힘을 이렇게 가할 때 물체가 힘을 준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이죠. 이것은 이제 물체가 힘을 나눠서 받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물체가 힘을 받는 면적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맞춰서 힘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면적을 단위 면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힘을 주더라도 압력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손바닥과 송곳이 있습니다. 근데 송곳은 이제 손바닥보다 작은 면적의 힘을 가하기 때문에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도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었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가 주는 압력, 바로 기압입니다. 이 기압이 이렇게 생수통을 찌그러뜨렸죠. 자, 이 기압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생수통을 찌그러뜨렸냐? 자, 그러면은 기압의 단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로 나타납니다. 자, 1헥토파스칼이 얼마냐? 1제곱미터의 면적에 10kg의 물체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힘. 그러니까 이 책상 하나 정도의 면적에 수박 2톨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한 힘이라고 합니다. 성원이 크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기압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1.3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1014 헥토파스칼, 114 헥토파스칼, 101,300 헥토파스칼. 네, 1헥토파스칼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기압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아이씨 모르겠는데. 3초 뒤에 마감합니다.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안 보여. 노란색 아니야? 정답 1014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와 맞아. 1헥토파스칼이 굉장히 많은데 1014 헥토파스칼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코끼리 두 마리가 누르는 힘 그것이 1014 헥토파스칼의 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1000헥토파스칼, 1014 헥토파스칼이라는 힘이 이 공간에도 존재하고 이 페트병 안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했는데요. 제가 아까 알코올을 통해 여기 불을 붙였죠.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불에 타게 되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공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타게 되면서 이 수증기가 식게 되면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기체의 양이 적어지는데요. 그러면 생수통 안의 압력이 전부 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안과 바크의 압력이 같았지만 이제 바크의 압력이 더 커지게 되면서 바크의 압력이 커진다기보다는 안의 압력이 작아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수통이 상하고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수통을 자 이렇게 압력을 다시 맞춰주면 이렇게 다시 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리한 실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실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잘 이해한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거 배웠죠?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야, 강력했나 봅니다. 저희 일단 첫 번째 기압, 두 번째 압력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실험의 제목을 지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지었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대기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대기압이 생수통을 누른 것이었고 우리는 자기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 압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음 실험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신비한 용수철입니다. 지금 긴장하신 거부 시험자가 보이는데요. 용수철이 어떻게 신비해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실험자 김광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도 너무 긴장이 됩니다. 네, 신비한 용수철 실험 담당하는 김건표입니다. 우선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에 헐렁한 실 2개, 가운데 팽팽한 실 1개가 연결되어 있는 실험 모형을 앞에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가운데 팽팽한 실 1개가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서 이제 힘이 더 가해지면은 아래에 있는 추가 더 내려갈 것인데 힘이 덜어지면은 추가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 빨간색 줄을 자르면 용수철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늘어난다, 두 번째 줄어든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 하얀 줄이 조금 느슨하게 힘을 받지 않고 있고 가운데 빨간 줄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빨간 줄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줄어드나요? 네, 정답은 줄어든다였습니다. 안 변해? 힘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역전하신 건님 앞에 나오셔서 실험 한번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전신이 너무 위쪽으로부터 역전하면서 지금 치고 올라오셨는데요. 네. 정답 맞춰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뭔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그럼 실험 한번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빨간 하시면 잘 잘라주실 것 같은데 지금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좋습니다. 손 해주시고 지금 제가 손을 놓게 되면은 추는 지금 이 빨간색 카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 한번 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탄성력입니다. 용수철을 물렸다가 힘을 놓게 되면 용수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은 용수철 외에도 고무줄, 고무풍선, 사람 피부 등 다양하게 늘어나는 물체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성력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지금 고무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늘릴 때랑 좀 많이 늘릴 때 지금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수록 탄성력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험 나가겠습니다. 탄성력은 계속 커질까요? 네, 탄성력은 계속 커질까? 거짓일까요? 참여입니다. 3초 뒤에 나갑니다.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 맞았어. 너무 많이 불어서 터졌거나 아니면 고무줄을 많이 늘려서 고무줄이 찢어진 경우 다들 있으시죠? 이게 다 탄성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개념은 연결 방식입니다. 한 줄로 연결된 직렬 연결, 두 줄로 연결된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혼자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고 병렬 연결은 친구와 함께 무거운 짐을 드는 걸로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혼자 들 때보다는 친구랑 같이 들 때 훨씬 더 들고 쉽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첫 번째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줄을 자르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직렬 연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줄을 자르게 되면 순식간에 병렬 연결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탄성력, 늘어난 길이가 모두 줄게 되어 오늘과 같은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퀴즈 나가겠습니다. 무게를 더 잘 버티는 형태는 직렬 연결일까요? 병렬 연결일까요? 앞에 설명을 잘 들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맞춰주셨다시피 정답은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처럼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용수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을 자르게 되면 쥐가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모형을 봤으면 한 줄로 직렬 연결되어 있던 것이 자르게 되면 흰 줄이 힘을 받게 되면서 두 줄로 병렬 연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두 개로 분산되어 오히려 올라가는 신기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험, 상상하라 풍선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풍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력을 발산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실험자 허재영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상상하라 풍선의 실험을 맡은 실험자 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했던 두 시험 모두 잘 보셨나요? 네. 자, 제가 지금 하게 될 시험은 앞에 있었던 두 시험에서 배웠던 개념, 압력과 상상력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풍선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큰 풍선과 작은 풍선이 가운데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이 밸브를 열게 된다면 둘 중 어느 쪽 풍선이 더 작아지게 될까요? 자, 큰 쪽이 더 작아지게 된다. 작은 쪽이 더 작아지게 된다. 둘 다 작아진다.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3, 이거 바로 1, 마감하겠습니다. 저 잘못 눌렀어요. 아쉽습니다. 자, 놀랍게도 정답은 작은 풍선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고기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럼 네, 실험 도와주실 분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하는 거지.
좋습니다. 정답을 알았나요?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네, 잘못 들으긴 했는데요. 고기압, 저기압, 그 바람이 고기압,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해요. 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러면 이쪽 둘 중에서 이쪽이 더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좋습니다. 좀 높게 들어주세요. 다들 보이게. 자, 풍선을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닫아도 돼요. 네, 실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원리가 과연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다시피 정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혹시 나는 입으로 풍선을 불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번쯤은 입으로 풍선을 불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때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풍선을 불 때 제일 처음 풍선을 불기 시작할 때가 더 힘들었나요? 아니면 한번 커지고 난 다음 불 때가 더 힘들었나요? 네, 그렇죠. 시작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 아까 전에는 조금만 늘리면 힘을 조금만 주다가 더 많이 힘 늘리게 되면 더 많은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분명 더 많이 늘어난 이 큰 풍선이 더 약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자, 둘 중에서 어느 고무줄이 더 늘리기 힘들까요? 왼쪽 얇은 고무줄일까요? 오른쪽 두꺼운 고무줄일까요? 고무줄의 상상력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막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팽팽한 고무줄만큼 팽팽한 결과였는데요. 자, 좋습니다. 정답은 두꺼운 고무줄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결과를 설명하려면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한 번 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꺼운 고무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열 연결과 비슷하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병렬 연결처럼 더 많은 곳에 힘을 써주게 되고 함께 힘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힘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풍선의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는데도 힘이 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죠. 자, 큰 풍선이 더 작은 힘을 주고 작은 풍선이 더 큰 단속력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큰 풍선은 더 많은 곳에서 힘을 주잖아요. 이 많은 힘을 다 합하고 난다면 둘이 비슷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더 큰 풍선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서 배웠던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압력을 볼 때는 힘을 줄때 이 힘을 나누고 힘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서 어느 쪽의 압력이 더 크게 될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은 왼쪽보다 면적이 2배, 그리고 누르는 힘도 2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3, 2, 1. 막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힘을 면적에 나눠줘야 된다고 들었죠. 그래서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모두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압력이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풍선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자, 풍선을 볼 때도 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적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같은 면적에 더 작은 힘, 더 작은 압력을 주게 되고 같은 면적에 더 큰 힘, 더 큰 압력을 주게 돼서 작은 풍선의 압력이 더 크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밸브를 열었을 때 작은 풍선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항산화나 풍선의 힘에서는 앞서 배웠던 압력과 탄산력이 조합을 이루어서 오히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바퀴가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 재밌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저희가 준비한 시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일 신기했던 시험 있으신가요? 풍선이 제일 신기했나요? 네, 확실히 답을 잘 맞춰주셔서 풍선에서 이렇게 틀려주신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험은 끝이 났고 마지막 순서를 해야겠죠? 뭐가 남았을까요? 네, 시상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췄던 퀴즈들의 점수를 종합해서 어떤 분이 1등이 될 상금을 차지하셨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3등 7,967점 홍신님 축하드립니다. 2등 7,984점 박혜림이 차지하셨습니다. 1등 8,965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로 윤재님이 차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리에 접근하기 쉬운 길을 만들고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힘들을 쳐다보시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물리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